보신 것처럼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배우 이선균 씨가 오늘 오후 경찰에 소환됩니다. 시약 검사 등을 진행하는데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들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네,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일단 배우 이선균 씨 오늘 인천지방경찰청에 출석을 하는 상황인데 어떤 조사를 받는지부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선균 씨가 오늘 이제 소환을 해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예. 혐의는 마약류 관리법 대마와 향정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시약 검사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 검사를 통해서는 마약 투약 여부와 그리고 어떤 마약, 그러니까 마약의 종류와 그리고 횟수 이런 부분들을 검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선균 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 관의 과정들 그리고 이미 구속된 그 이제 유흥업소의 그 사장이라고 하는 그 구속된 사람들이 했던 진술들과 관련해서도 소환해서 여러 가지 진술들, 피의자 신문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사실 이선균 씨가 포토라인에 서서 심경을 밝힐지 이게 사실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 건이 논란이 된 지가 상당한 시일이 흘렀는데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이선균 씨가 가타부타 말을 안 하니까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고 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게 소속사 입장만 나왔던 게 전부인 거죠, 지금? 그렇죠.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이선균 씨 본인이거든요. 예. 본인이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했으면 사죄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많은 분들이 답답했었는데 이번 조사 때 포토라인에 설지 안 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선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뭐 오늘이라고 별다른 말을 하겠는가라는 생각도 좀 있는데 혹시 이럴 때 연예인들이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 심려를 끼쳐들어서 죄송하다, 뭐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런 정도로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정도의 말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게 지금 포토라인에 서는 게 현재 지금 법상으로는 피해자가 의무적으로 그 앞에 설 필요는 없는 건데 이제 공인으로서 또 책임감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정권마다 그 규정이 있어요. 이게 법으로 가는 게 아니고 법무부 내부 규정에 따라서 그 범위가 넓혀졌다 좁혀졌다 그렇게 되어 있긴 한데 이선균 씨는 아무래도 유명한 그 스타 배우이니까 그 자신의 그 공인으로서의 입장에서 무언가 한 말씀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또 이선균 씨에 이어서 가수 지드래곤 씨도 마약 투약 혐의로 지금 불구속 입건됐는데 지드래곤 씨는 어제 사실 변호인을 통해서 마약 투약한 사실 없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보셨어요? 부인하는 입장이 나왔는데 25일 날 불구속 입건이 되면서 크게 논란이 터진 거거든요. 그런데 3일째 27일 날 새벽에 부인하는 입장의 변호인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마약했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바로 안 했다고 대답하지. 뭐 며칠 지나서 대답하진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을까에 대해서 의아한 점은 있지만 물론 이제 예민한 사건이니까 좀 조심스러웠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변호인을 통해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부 언론에서 뭐라고 의혹을 제기했냐면 이게 혹시 마약류를 투약하지 않았고 향후에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료 목적으로 투약했다고 주장하려고 프레임을 짜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인이 또 뭐라고 그랬냐면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에 관련 뉴스 보도 내용과 무관하다 이랬거든요. 근데 마약류 관련 법률 안에 향정신성 의약품도 들어가니까 모든 혐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금 부인한 것 같습니다. 지드래곤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을 한 거고 이선균 씨 측에서는 이 투약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었던 거 맞죠? 그렇습니다. 자, 이 경찰에선 이선균 씨 그리고 지드래곤, 이 권지용 씨 두 사람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이 상황은 지금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은 이제 언제든지 그 국외로 여행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은 범죄 수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국 금지가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그 혐의가 구체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고 이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출국 금지로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현재 지금 두 사람에게 적용된 죄명을 살펴보면요. 이선균 씨는 대마 향정, 또 지드래곤 씨는 마약으로 서로 좀 다른 혐의거든요. 그럼 경찰에서 이 두 사람의 투약한 마약류의 종류가 좀 다르다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처벌이 달라지나요? 일단 조금 전에 이제 하재근 평론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옛날에는 마약류
마약류 관리법이 따로 있었고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마약은 어떤 걸 마약이라고 하냐면 양귀비, 뭐 아편, 코카 이런 것들 이렇게 자연에서 나온 것들이 이제 마약이라고 했고 향정신성 의약품은 예. 인간의 중추 신경계에 작용하는 약품이란 말이에요. 뭐 대표적인 게 헤로인, 모르핀, 필로폰 이런 것들. 그런데 법이 통합이 됐어요. 마약류 관리 그 법으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형사적인 처벌 자체는 큰 차이는 없을 수 있는데 물론 얼마나 많이 시도를 했고 얼마나 많은 양을 투약을 했냐에 따라서 그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대개 한 5년 이하 징역 정도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는 이제 집행유예 정도 초범이거나 그럴 경우에는 구속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특히 이선균 씨 같은 예. 경우에는 계약이 많았잖아요. 그 계약 관련된 위약금 관련돼서 파장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오후에 이선균 씨를 소환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러면 조사 과정에서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은 시약 검사 일단 진행을 하고 모발 검사도 병행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시약 검사를 통해서 예. 일단 마약 투약 여부도 확인을 하지만요. 모발 검사도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가수에 분석 의뢰를 해서 더 정밀한 결과를 봐야 될 텐데요. 예. 특히 마약류를 여러 가지를 투약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종류와 그리고 횟수까지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분석은 당연히 수사기관에서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발 검사가 더 기간을 오래 잡고 마약을 투약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좀 어떻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은 예. 그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예. 그 과학이 발달해서 한 달이 아니라 그 이전에 했던 것들도 다 검출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국과수 같은 데에서. 예. 그러니까 아마 이선균 씨가 진짜로 마약을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혐의가 밝혀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보도가 나온 시점 이후로 마약 투약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그 이전에 이제 했다는 가정을 한다면은 결과를 어쨌든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설명이겠네요. 그 이후에도 했을 수도 있죠. 마약 끊기가 좀 어렵습니까? 더군다나 이선균 예. 씨 같은 경우에는 3억 5천만 원이나 공갈 받아가지고 뜯긴 그런 것들을 봐도 여러 가지 정황을 봐도 아마 이제 그런 행위를 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인다. 과학적으로 그것이 확인하는 것만 남은 수순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가정이기 때문에 이 네. 부분은 조사를 해보면은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네, 또 이런 가운데 경찰에선 이선균 씨와 또 지드래곤의 마약을 혐의를 포착했던 유흥업소 실장, 이 실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의뢰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마약 사건들이 누구 한 사람이 딱 붙잡히면 그 사람을 기점으로 해서 호박 넝쿨처럼 이렇게 쭉 타고 들어가는 건데 특히 중간에서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붙잡혔을 때 많은 이름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유흥업소 실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뭐 이선균 씨, 지드래곤 씨, 의사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들이 입건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실장이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사람의 휴대폰 포렌식을 했을 때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예. 의혹이 생기면서 특히 이 유흥업소가 뭐 상위 1%를 위한 뭐 회원제 업소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네.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만약에 새로운 이름이 등장하면 또 일파만파 논란이 생길 수도 있겠다. 예. 이러한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약을 누가 공급했는지 뭐 이 가운데 한 명으로 의사가 일단 불구속 입건이 된 상태고 대가를 받진 않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급책을 조사하면서도 수사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물론이죠. 지금 하재근 평론가님 말씀 주셨지만 일단 유흥업소 실장의 휴대폰을 포렌식하게 된다면 예. 통화 내용뿐만 아니라 대화 내용들도 다 복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함께 마약을 투약했던 공범들도 잡아낼 수 있겠지만 결국에 이 마약을 어디서부터 구했는지 그 공급책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 그 마약 공급책을 잡게 된다면 그 공급책들이 또 마약을 제공한 또 다른 마약 투약자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것은 이 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포렌식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강남 유흥업소 마약 첩보로 시작된 이 경찰 수사 연예계 전반으로 퍼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죠. 사건과 그런데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연예인들까지 좀 당혹해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온갖 루머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네. 일부 매체에서
지금 여성 가수 2명이 입건됐다라고 예. 보도를 한 거예요. 완전히 근거 없는 오보였죠. 보도였고 예. 경찰에서는 지금 현재 이 사건 관련해서 지드래곤 씨하고 이성균 씨 이외에 연예인이 조사받는 사실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성 가수 2명이라고 보도가 나오는 바람에 예. 그 여성 가수가 누구냐? 지금 돌아가면서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다 지금 피해를 보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업소에 방탄소년단 일부 멤버가 또 단골 손님이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루머입니다. 사실 무근이다. 이러한 루머들에 예.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선균 씨 오늘 오후 인천지방경찰청에 소환이 돼서 시력 검사 등 조사를 받는데 이 조사 내용은 내일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최근 전 여자 펜싱 국가대표인 남현희 씨의 결혼 상대자로 알려졌던 전모 씨에 대한 의혹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이 과거 행적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남현희 씨가 직접 심경을 밝혔다고 해요. 남현희 씨가 채널A 인터뷰를 통해서 심경을 밝혔는데 전 씨를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그 최초 만남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지난 1월 달에 전 씨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펜싱을 배우고 싶다고. 근데 그 사유가 굉장히 황당한데 전 씨가 자기가 일론 머스크하고 경기를 해야 된다. 그 테슬라 그 CEO. 우리가 아는 그 머스크 맞죠? 예, 그 머스크하고 경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네. 펜싱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때까지만 해도 여자라고 생각했답니다. 근데 나중에 남자로 이제 성전환했다고 이제 알게 됐고 네. 그러면서 전 씨하고 점점 친해지면서 전 씨가 사랑한다고 해서 예. 그래서 점점 전 씨를 믿게 됐는데 그동안 전 씨하고 사이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은 모두 다 전 씨가 주도한 것이다. 그렇게 남현희 씨가 이야기했습니다. 네, 심지어 전 씨는 남현희 씨를 속이기 위해 기자 대행 아르바이트까지 고용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알려진 목격자의 인터뷰 잠깐 듣고 오시죠. 이제 제가 가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기자인 척하고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었는데 가서 모천 대표님 맞으신가요? 잠깐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주의사항 최대한 프로페셔널하게 해달라고 그냥 이제 펜이랑 수첩이랑 들고 가서 진짜 기자인 것처럼 좀 해달라고 그런 정도? 그때 이제 전 씨랑 남현희 씨 이렇게 근데 막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 좀 많이 어색했는데 그래도 믿는 눈치였어요. 나머지. 그러니까 이렇게 연기를 했음에도 어색했고 이 어색함을 남 씨가 그럼에도 믿는 눈치였던 건데 정말 일말의 의심이 없었던 걸까요? 사실 이 부분이 많은 국민들께서도 좀 안타까워하는 지점인 예.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참 허술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남현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 씨가 본인이 의심할 때마다 나름대로 또 증거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특히 P그룹의 혼외자 신분이 맞는지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마다 그 전 씨가 연극에 가까운 속임수를 썼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전 씨의 엄마라는 사람과 통화를 하면서 예. 전 씨가 어디서 태어났냐라고 물어봤더니 뉴욕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친아빠는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 P그룹의 이제 회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전모 씨의 이름을 댔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남 씨는 그러니까 P그룹의 회장이자 이제 전 씨의 부친이라는 사람과 문자 메시지까지 나눴다라고 예. 하는데요. 며느리가 되는 거 감당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메시지가 와서 대답을 했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회장님 연기까지도 전 씨가 본인의 휴대폰으로 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네, 전 씨는 남현희 씨와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전 씨와 이 안면이 좀 있었다는 한 유튜버가 전 씨의 사기 행각 목격담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전 그분이 핸드폰으로 은행 어플인가? 그걸 이제 켜가지고 공동인증서까지 로그인한 걸 보여주고 자기 자산을 51조가 있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51억이 아니라 51조. 유튜버의 주장이기는 한데 은행 어플을 켜서 잔고를 보여줬다. 이게 가능합니까? 글쎄요, 저는 불가능한데 예. 요즘 기술이 발전했으니까 저렇게 은행 어플 위조하는 것 정도야 쉽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계좌에 조금 전에 저 유튜버도 이야기했지만은 51억이 계좌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51억이 아니라 51조입니다. 그런데 51조다라고 하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니까요. 뭐 피그룹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지만 그 예. 피그룹에 51조가 아니라 5조라도 있겠습니까? 뭐 더 있을진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런 것들이 믿어지는 그러한 세상이 됐는가?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기꾼 천국이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파도 사실 끝이 없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전 씨가 1인 사역까지 했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데 이 육성이 한 언론사에 공개됐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보장이 되나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그 전 씨 언중 뭐 언론중재위원회 거기 갔대요. 씨가요? 네, 고소 매체마다 다 고소한다고. 대표님이 제가- 아니세요, 지금? 예, 아, 제가 어떤 분이신지? 이제 담당하는 직원분인데 지금 너무 이슈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 네네네. 뭐 이런저런 부분으로 되게 두 분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가 친구들이랑 연락이 안 돼요. 알고 있어요? 일부러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데요? 제가 못하게 했으니까. 이랑 저랑 사고 쳤고 그래서 애가 생겼어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결혼해서 같이 함께 살아가려고 하면 집도 있어야 되고 아이를 키울 만한 서로의 능력이 충분히 있어야겠죠. 이거는 뭐 현이랑 저희 엄마랑 가족들만 아는 거라 네. 그냥 막연하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허술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그렇죠. 이제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예. 전 씨가 평소에 경호원을 대동하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어제 이제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그 사진들이 좀 공개가 됐었는데요. 네. 사실 저도 그 사진을 보고 이렇게 경호원들을 데리고 다닌다라고 한다면 상당한 재력가로 믿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마지막 사진 보시면 전 씨가 가운데 앉아 있고 저 건장한 그러고 체격의 있네요. 경호원들이 이렇게 뒤돌아서 뭔가 지키고 있는 그런 사진도 있었고요. 예. 특히 리무진으로 보이는 차량 안에 전 씨가 이제 앉아 있는 그런 사진들도 있었거든요. 사실 그런 모습들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고 특히나 이제 본인의 멀끔한 행색이라든지 또 화려한 언변 그리고 앞서도 다뤘던 51조가 찍혀 있는 그 은행 잔고를 보여주는 것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전 씨가 상당한 재력가다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전 씨는 이미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선 전 씨가 이렇게 계속해서 좀 사기가 가능했던 배경을 두고 사기죄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좀 얘기들이 나와요. 사기죄 처벌 수위가 낮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사기죄는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그 금액이 크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따라서 아주 중형이 선고가 되는데 기준되는 금액이 있어요. 5억하고 50억. 만약에 50억 이상의 이익을 갖다 보게 되면 그러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5억 이상만 돼도 30년 이하, 그 3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는데 예. 그런데 그 금액이 피해자별로 쪼개지는 게 아니고요. 그 가해자가, 그 범죄자가 얻은 이득액이거든요. 모두를 그러니까 해서, 예. 이번에 그 전모 씨가 그 전 씨가 얻은 이익이 뭐 10억은 충분히 넘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번에는 금액도 크고 거기에다가 범죄가 동종 범죄가 많았기 때문에 상습성도 인정이 되고 또 네. 누범까지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피그룹이 명예훼손 등으로 추가 고발까지 한다라고 하니까 전 씨는 이번에는 만만치 않게 아주 중형이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을 함께 봐야 되는 거고 이와 또 별개로 이 남 씨가 운영하던 펜싱 학원 관련해서 성폭력 의혹도 나왔다고 그래요. 예, 그 학원에서 20대 지도자 A 씨가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여고생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지난 7월 달에 접수가 된 거예요. 예. 근데 그 신고 직후에 그 20대 지도자 A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수사는 중단이 됐는데 문제는 남현희 씨가 그 학원의 대표로서 이 사건에 대해서 신고를 했느냐. 그러니까 학원 운영자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관계기관에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 의무를 제대로 지켰느냐,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선 전 씨의 이 사기 행각에 대해서 남 씨가 알고 있었을지 않을까 이런 좀 가능성도 나와요. 네, 일단 김빈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이요. 남현희 씨와 관련한 6명 정도를 함께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서울청에 접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근거는요. 결국 남현희 씨가 제보자들과 나눴던 여러 가지 뭐 대화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봤을 때 단순 피해자가 아니라 알고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가의 가방이나 차량을 남현희 씨가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결국 범죄 수익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추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진정이 이루어지고 난다면 예. 수사가 이루어질지 이것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수사와도 연결이 되는 만큼 앞으로 상황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